자, 우리 이어서 평면의 방정식도 한번 구성해 볼게요. 자, 평면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평면을 결정하는 구성 요소가 무엇인가부터 시작하면 돼요. 직선은 뭐였죠? 직선은 한 점을 지나고요.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을 결정할 때 방향이 필요했다라는 걸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럼 평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평면은 뭐 엄청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뭐 필기를 하고 있다면 그 종이도 하나의 평면인 거죠. 그죠? 이 평면을 우리가 이제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면도 뭔가 이것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있을 텐데 구성 요소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일단 이 그림을 먼저 보세요. 이렇게 푸른색으로 표현된 요 평면이 존재한다. 이게 이제 여러분 노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노트의 방향이 이렇게 있는 거랑 이렇게 있는 거는 다른 거죠. 이 평면하고 이 평면은 같은 면이긴 하지만 방향이 다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역시 평면도 결정을 할 때는 방향이라는 요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평면 위에 있는 임의의 점 P를 한번 고려해 봅시다. P가 x, y, g라고 했을 때, 자, 이거는 임의의 점이에요. 자, 그냥 평면 위에 있는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때 P0라고 하는 점은 평면 위에 있는 점이에요. 고정된 점이에요. P라고 하는 점은 임의의 점인 거고, 그냥 아무거나 찍은 거고, P0는 이미 그냥 고정되어 있는 하나의 점이라고 보면 돼요. 어쨌든 두 개의 점이 있다라고 그냥 고려를 하고,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공간상에 우린 지금 평면이 아니라 공간, 3차원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공간에서 주어진 이 평면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궁금한 거예요. 자, 공간상에 주어진 점 P0가 있다. 즉 X0, Y0, G0를 지나고 0벡터가 아닌 주어진 벡터 N, A, B, C의 수직한 평면의 방정식.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결국 이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평면이 있는데 이 평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평면이 있으면 평면의 수직한 방향이 뭐냐면, 자, 평면에서 내가 어떤 점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그 점에서 어떤 직선을 딱 이렇게 꽂는다고 했을 때 이 직선하고 평면하고 수직이 되는, 즉 90도로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나요, 여러분? 요 지금 펜하고 요 평면하고 이루는 각이 90도인 거죠, 이렇게. 다시 얘기하면, 자, 이렇게 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수직이 되는, 그죠? 수직이라는 거는 90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인 요 벡터의 방향을 일단 ABC라고 놓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평면을 우리가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 일단 지금 우리 세팅은 다 끝났죠. 공간상에 어떤 점이 주어져 있는데 그 점의 이름은 P0라고 하자라는 거고, 그리고 이 P0로부터 평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이 벡터의 이름은 ABC라고 하자. 그래서 A, B, C인데 이거를 N이라고도 불러보자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 자, 여기 그림으로 다시 올게요. 자, 이 평면상에 우리가 지금 임의의 점 P도 있고 P0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P0에서 P로 향하는 벡터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럼 이 벡터의 이름 뭐라고 할 수 있죠? 시점이 P0고 종점이 P니까 P0, P 벡터가 되죠. 그러면 이 P0, P 벡터하고 N이라고 하는 벡터는 어떤 관계 있죠? 자, P0, P 벡터는 사실 뭐다? 평면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P0가 여기 있고 P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P0에서 P를 연결한 걸 벡터라고 하면 어쨌든
P0, P 벡터는 이 평면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원했냐면 평면하고 n이라는 벡터는 수직 관계에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 평면 위에 있는 직선의 형태인 벡터도 이 n 벡터랑 수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P0, P 벡터랑 n이라는 벡터는 직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이 사실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직교다, 그리고 수직한다라는 것을 벡터랑 연결을 지으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죠? P0, P 벡터하고 n 벡터를 내적했을 때 0이 된다. 자, 그럼 직교한다는 의미랑 같은 말은 P0, P 벡터하고 n 벡터를 내적하면 0 벡터가 된다는 거예요. 0인 거죠.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 값이 다르니까 내적을 하면 어쨌든 P0, P랑 n 벡터를 내적하면 0이라는 스칼라가 된다. 맞나요? 내적하면 0이다. 똑같은 말은 두 벡터는 수직이다. 였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끝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게 결국에는 평면의 벡터 방정식이에요. 우리가 직선에서도 직선의 벡터 방정식 형태가 있었죠. 평면도 마찬가지로 평면의 벡터 방정식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P0, P는 뭐였냐면 평면상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한 벡터다라는 거고 n이라는 벡터는 평면과 수직인 방향의 벡터를 의미한다. 그래서 두 개를 내적하면 0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것을 이제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P0, P 벡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P0, P.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P0가 시점이고 P가 종점이니까 종점에 있는 점에서 시점에 있는 점을 빼서 각각의 컴포넌트로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x-x0, y-y0, g-g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이 식을 적용해 봅시다. 지금 요 P0, P 벡터에. 그럼 P0, P 벡터하고 n이라는 벡터를 내적하자. 즉 P0, P 그대로 써주고 여기다가 n이라는 거는 우리가 ABC라고 놨어요. 이렇게 내적을 해주면 내적의 정의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그죠? 첫 번째 끼리 곱하고 두 번째 컴포넌트끼리 곱하고 세 번째 컴포넌트끼리 곱해서 주르륵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a 곱하기 x-x0 더하기 b 곱하기 y-y0 더하기 c 곱하기 g-g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결과가 뭐가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우리가? 이 결과는 즉 P0, P 벡터랑 n 벡터를 내적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면의 벡터 방정식 형태로부터 성분을 넣어서 직접 계산을 해보니까 이와 같은 평면의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한테 앞으로 평면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러면 A하고 B하고 C는 뭐다? 아, 평면의 수직인 방향 벡터인 거고 그리고 x0, y0, g0는 뭐냐면 그쵸? 평면 위에 있는 한 점인 거죠. 지나는 점. 그러니까 평면 위에 있는 점인 거고 여기 이제 x, y, g라고 하는 것은 평면상에 있는 임의의 점인 거예요. 자, 평면도 사실 공간상에 있기 때문에 평면 위에 있는 어떤 점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점을 x, y, g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쵸? 그 임의의 점을 우리가 이렇게 x, y, g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조합하니까 이것이 결국 평면의 방정식을 나타낸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정리해 봅시다. 자, 이렇게 다 분배해 볼게요. 이렇게 ax 더하기 by 더하기 cg 그리고 마이너스 axg로 자,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ax, by, cz 이렇게 넣었고 그다음에 ax0, by0, cz0 그것이 0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x0, y0, g0는 어떤 평면상에 있는 하나의 점이니까
어떤 숫자, 컴마, 숫자, 컴마, 숫자 이렇게 표현될 거잖아요. 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예를 들어서 뭐 1, 2, 3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x0, y0, g0도 그냥 숫자인 거죠. 그리고 a, b, c는 뭐였어요? 방향 벡터니까 벡터도 성분은 다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끼리 곱해서 빼고 하는 이런 값은 결국엔 뭐가 되겠어요? 어떤 스칼라 값인 거죠. 상수가 되겠죠. 숫자끼리 곱하고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어떤 숫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숫자를 D라고 그냥 퉁쳐 볼게요.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G 그리고 이 전체를 우리가 D라고 했으니까 더하기 D는 0이다 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평면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무슨 얘긴지. 자, 4x 더하기 5y 마이너스 2g는 18이다. 자, 이런 평면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이거 평면 맞죠? 여러분이 식을 보고 이게 직선인지 평면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식도 쓸 수 있어야 하고 연습하시면 돼요. 연습 문제 올려준 거에도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뭐다? 4, 5, 마이너스 2를 방향으로 하는, 즉 어떤 평면이 이렇게 존재하면 이 평면의 수직인 이 방향의 이름이 뭐냐면 4, 5, 마이너스 2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파악하면 되고 그래서 이 4, 5, 마이너스 2와 같은 이 평면의 수직인 이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법선 벡터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여기 평면에 대한 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평면의 그림을 그렸고 그 위에서 뭐를 결정했다? P0랑 P라는 두 개의 점을 생각해 봤고 그리고 P0랑 P를 연결해서 수직인 벡터 n까지 고려했을 때 둘을 내적하니까 0이 되더라 라는 식에서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n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법선 벡터라는 거죠. 법선 벡터는 우리가 노멀 벡터라고도 불러요. 자, 그래서 노멀 벡터는 뭐다? 평면의 방향을 얘기하는데 평면의 어떤 것? 평면의 수직인 방향을 우리가 법선 벡터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법선 벡터의 정의고 그리고 지금 여기 1번에 보면 우리 앞에서 직선의 방정식도 세 가지로 분류했잖아요. 첫 번째 벡터 방정식, 두 번째 매개변수 방정식, 세 번째 대칭 방정식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평면도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벡터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벡터 방정식은 어떻게 만든 거냐면 자, 지금 우리가 유도한 거 그대로 써준 거예요. 뭐냐면 자, 여기 n이라고 하는 벡터가 있죠. 아, 그러면 n은 지금 평면의 수직인 방향을 의미하는 거네. 그러면 지금 옆에 기호를 보니까 내적을 했고 그 결과가 0이네. 그 뜻은 아, 평면상에 있는 어떤 직선을 하나 주고 그 직선하고 평면의 수직인 n 벡터를 내적해서 0이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r-r0라고 하는 이 벡터의 모습은 뭘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 유도했던 P0, P벡터의 모양이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가보면 간단해요. 자, 0이라고 하는 시점을 갖고 P라고 하는 종점을 갖는 이 벡터를 우리가 R이라고 보려고 해요. 그리고 시점 0에서 P0로 가는 이런 벡터를 R0라고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유도했던 P0, P 벡터는 어떻게도 쓸 수 있죠. P0, P 벡터는 자, 여기 그림에서 보면 삼각형 또 보이시나요? 삼각형에서 봤을 때 P0, P 벡터를 다시 표현해 보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된 이 벡터를 우리가 이 삼각형 내에서 다시 표현하면 어떤 모양이 되는 거죠? 그렇죠? R0 더하기 빨간 벡터 했을 때 R 벡터가 된다. 이렇게 덧셈 연결할 수 있죠. 그래서 R0 더하기 빨간색 벡터, 내가 구하고 싶은 벡터, 즉 P0, P 벡터. 여기가 이제 물음표가 아니고 P0, P 벡터라고 씁시다.
그게 뭐가 된다? R 벡터가 된다.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P0, P 벡터를 표현하면 뭐가 돼요? R-R0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도한 식에다가 P0, P 대신에 R-R0를 넣으면 그게 벡터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표현 방법만 그냥 다른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강의 안에는 P0, P 대신에 R-R0라고 넣어준 거예요. 얘가 P0, P 벡터. 그러니까 이거 쓰셔도 되고 이거 쓰셔도 돼요. 어쨌든 이게 뭐다? 벡터 방정식이다. 자, 여기서도 얘기했었죠. 이게 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벡터 방정식이라고 한다. 벡터끼리 뭔가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1번 바로 이것이 평면에 대한 벡터 방정식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포뮬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스칼라 방정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1번에서 우리가 쭉 정리해 가지고 이 식까지 왔었죠. 이 식의 이름을 스칼라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스칼라 방정식일까요? 위에서는 벡터 방정식이었고 위에서는 폼 자체가 벡터였으니까 벡터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풀어서 썼더니 다 스칼라들끼리의 곱이잖아요. 그래서 스칼라 방정식이라고 한다. 자, 이게 2번이고 즉 1번에서 2번이 파생된 거죠. 그다음에 3번은 뭐예요? 3번은 뭐 한 거죠? 우리 2번 요 식에서 뭘 한 거냐면 이렇게 다 전개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D라는 스칼라로 퉁친 다음에 정리한 이 식이 세 번째 방정식이고 이것의 이름을 선형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여러분 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리니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선형 방정식을 리니어 이퀘이션이라고 해요. 그런데 선형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변수라고 생각되는 것들의 차수, 그러니까 위에 첨자라고 생각하면 되죠. 지수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 1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x 위에도 1이죠. 우리 보통 x의 1승은 x잖아요. 그냥 1제곱은 생략하죠. 그래서 x의 1제곱, y도 마찬가지, y 1제곱, g도 g의 1제곱 이렇게 변수의 차수가 1차인 것을 선형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x의 차수가 1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선형 방정식이라고 얘기하죠. 선형이라는 의미는 리니어라고 얘기하고 리니어의 뜻은 변수의 차수가 1차인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표현 방법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예제 1번은 직선의 방정식 얘기하면서 A번만 풀었었죠. 기억하시죠? 자, A번에 보면 A점과 B점을 지나는 직선의 매개 변수 방정식, 파라메트릭 이퀘이션하고 대칭 방정식, 시메트릭 이퀘이션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었고, 자, B번. 이 직선은 어느 점에서 XY 평면과 만나는가 라고 물어봤는데, 자,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 A번에서는 자, 결과만 볼게요. A번에 매개변수 방정식 구한 거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 매개변수 방정식은 x는 2 더하기 t, y는 4 마이너스 5t, g는 마이너스 3 더하기 4t였고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것은 직선을 표현할 때 지금 이 t라고 하는 매개변수는 어떻게 지정이 되어야 하는가? 자, t는 이때 어떤 실수들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A와 B를 지나는 직선, 즉 A에서 시작하고 B에서 끝나는 이 직선이 아니라 A, B를 연결하는 전체적인 직선이에요. 이런 직선을 의미하는 거라서 이땐 T는 범위가 반드시 실수 전체다. 이렇게 돼야만 직선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만 쓰고 끝내버리면 t가 뭔지도 모를 뿐더러 t의 범위도 모르고 그러면 t가 지금 만약에 이미 한 점이라면 x, y, g가 나타내는 건 직선이 아니라 점이 돼버리니까 반드시 이렇게 t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죠. 자, 그리고 대칭 방정식은 뭐였어요? 방향을 아래쪽에다 깔고 분수 형태로 표현하는 방정식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 매개변수 방정식에서 여러분이 관찰을 해보면
자, 여기 앞에 있는 T 앞에 있는 숫자가 결국에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죠? 그리고 앞에 이렇게 붙은 숫자가 지나는 점을 의미하는 거다. 즉 X 포인트는 2라는 점이고 Y는 4고 G는 마이너스 3인 점을 지나는 직선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대칭 방정식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 분모에 깔리는 값이 뭐다? 방향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방향수, direction number라고 했는데 여기 앞에 있는 1, 마이너스 5, 4를 이렇게 아래에다 넣어주면 돼요. 그죠? 그리고 위에는 어떻게 쓴다? x, y, g. 그리고 뭘 빼냐면 지나는 점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2, 4,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대칭 방정식 형태였어요. 자, 그런데 B번에서는 뭘 묻고 있냐면 이 직선이 어느 점에서 xy 평면과 만납니까? 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통 직선과 직선이 만나든 어떤 도형이 만날 때에는 교점이 생기겠죠. 그 교점을 이제 찾는 거예요. 어느 점에서 만나는가 했어요. 교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즉, 교점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그럼 XY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봤을 때, 자, X, Y, G라고 하면 X랑 Y라는 축을 품고 있는 이런 평면을 우리가 XY 평면이라고 하죠. 그럼 XY 평면의 또 다른 이름은 뭐다? 뭐예요? XY 평면은 사실은 G라고 하는 이 축의 값이 0인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G 이꼴 0이다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미 얘기했던 거고, 자, 그래서 G 이꼴 0이라고 하는 이 식과 이 방정식의 인터섹션이라고 보면 돼요. 교집합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G 이꼴 0과 매개변수 방정식이든 대칭 방정식이든 G에 0을 넣었을 때 값을 계산해 보면 그것이 결국 교점이 되는 거다. 자, 그럼 G가 0일 때, 자, 어디다 넣어볼까요? 둘 중에 아무거나 여러분이 선택하셔도 돼요. 똑같은 방정식이기 때문에, 같은 직선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개변수 방정식을 이용하든 대칭 방정식을 이용하든 상관없죠. 자, 대칭 방정식에다가 우리 한번 집어 넣어 봅시다. 그러면 G라고 하는 값에 0을 대입하면 여기에 있는 이 식의 값이 뭐가 되냐면 4분의 3이 되겠죠. 아, 그러면 다 등호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 값도 지금 4분의 3이란 뜻이고 이 값도 4분의 3이라는 뜻이에요. 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x-2는 y-4 나누기 마이너스 5고 그것이 4분의 3이다. 자, 이것을 만족하는 x랑 y를 찾아보자. 그럼 자, 이렇게 보면 x는 2 더하기 4분의 3이 되니까 4분의 11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식과 이 식을 연결하면 y는 뭐가 돼요? 4분의 1이 된다는 거 여러분이 간단히 계산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g는 0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들을 다 조합하면 x는 4분의 11, y는 4분의 1, g는 0.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하나의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B번의 답은 XY 평면과 만나는 이 직선의 교점이 이 점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 직선이 A와 B를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직선 이렇게 지나간다. 그럼 이 X, Y 평면과 만나는 이 교점이 바로 이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번을 한번 봅시다. 자, PQR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A번 평면의 방정식 구하는 거고 B번은 자, 어떤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주어진 직선이 평면과 만나는 점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어쨌든 자, A번부터 해결을 하고 그다음 B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A번은 여러분이 상황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PQR이라고 하는 세 개의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지나는 평면 그러면 평면이 하나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 이 점 위에 P와 Q와 R이 있다는 뜻이죠. 자, P와 Q와 R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점을 모두 지나는 이 평면의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하나? 평면을 구성하는 점, 그러니까 평면 위에 있는 하나의 점을 일단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평면과 수직인 방향의 벡터를 알면 끝나요. 이 두 가지만 알면 끝나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먼저 구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일단 지나는 점이라고 하면 PQR 3개나 주어져 있으니까 이 3개 중에 하나를 지나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평면 위를 지나는 하나의 점, 그리고 평면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평면의 수직인 법선 벡터를 찾아야 하는데, 이 법선 벡터를 어떻게 찾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가 외적이라는 것을 다룰 때 두 개의 벡터의 성질, 두 벡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의 성질을 생각해 보면 A라는 벡터랑 B라는 벡터가 있을 때 두 벡터를 외적하면 결과가 뭐였죠? A에도 수직이면서 B에도 수직인 벡터가 결국에는 A 클로스 B였다. 즉 외적한 결과는 A에도 수직이고 B에도 수직이다라는 중요한 결과가 있었어요. 그걸 이용하면 돼요. 자, 그래서 PQR 이렇게 3개의 점이 있는데 점이 주어져 있지만 우리는 이 점들을 이용해서 벡터를 구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2개의 벡터를 만드는 거예요. 시점이 똑같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P라고 하는 것을 시점으로 하는 PR 벡터 하나랑 PQ 벡터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일단 2개의 벡터가 생성이 됐죠. 방향이 PR이랑 PQ인 이런 방향 벡터를, 그러니까 이런 벡터를 만들어냈고, 이때 자, PR 벡터를 우리가 A라고 해봅시다. 간단하게. 자, 그리고 PQ 벡터는 B라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자, A 벡터는, 자, 성분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A 벡터는 PR 벡터니까 R에서 P를 빼는 거예요, 점을. 그러면 5에서 1 빼서 4, 2에서 3을 빼니까 마이너스 1, 0에서 2를 빼니까 마이너스 2. A 벡터 이렇게 구성할 수 있죠. 다음에 B 벡터는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PQ 벡터니까 Q에서 P를 뺀다. Q에서 각각의 점 P를 뺀다. 그럼 3에서 1 빼서 2, 마이너스 1에서 3 빼니까 마이너스 4, 6에서 2 빼면 4. 이렇게 A, B 벡터 구성할 수 있죠. 그러면 A 벡터랑 B 벡터가 지금 시점이 일치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A 클로스 B를 한번 해볼게요. 즉 외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외적은 우리가 이렇게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 위에다가 한 행에다가 넣어주고 순서대로 A의 성분을 써주고 B의 성분을 써준다. 그 다음에 이것은 3차원 행렬식이다. 3 곱하기 3 행렬의 행렬식이다. 디터미넌트라고 했고 이것을 풀어주면 I 곱하기 뭐였죠? 이것을 제외한 행과 열 제외하고 나머지 성분 써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J라고 하고 나머지 써주고 그 다음에 K에 대해서는 그쵸?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구성해주고 2차원 행렬식도 계산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12, 20, 14라는 값이 나와요. 단순 계산이니까 여러분 잠시 멈추고 한번 해보세요. 자, 12, 20, 14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 말하고 싶은 것 A 클로스 B의 의미가 무엇이냐? 자, A와 B가 이렇게 평면 위에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뭐였다? 아, 이 두 벡터를 외적하면 그 벡터는 이런 형태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맞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방향을 결정할 때는 오른손 법칙을 쓴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A, B를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자, A 클로스 B를 하게 되면 자, A 방향으로 내 손가락을 뻗고 B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아랫방향이 외적의 방향이 돼요. 즉, B 클로스 A를 하게 되면 B 방향으로 우리가 내 손가락을 향하게 하고 A 방향으로 감싸주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위로 향하죠. 그러니까 지금 위로 그린 방향은 사실 이 그림에선 B 클로스 A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A 클로스 B는 요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동시에 수직인 벡터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수직인 것을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즉 A 클로스 B의 방향은 여러분이 오른손을 이용해서 결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그림에서는 지금 아래로 향하는 건데 어쨌든 사실 이렇게 수직인 거 여러분이 알 수 있죠. B에도 수직이면서 A라는 벡터에도 수직인. 지금 이게 아래로 향해서 그림 그리기가 조금 번거로우니까 우리 조금 헷갈리더라도 이렇게 바꿔 봅시다. 여기를 PQ 벡터를 A라고 하고 그다음 PR 벡터를 B라고 해 볼게요. 그죠? 그래서 A 벡터를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바꾸면 되죠, 지금. 이렇게 A 벡터, B 벡터 이렇게 놓고 순서도 여기 바뀌겠네요. 자, 이건 여러분이 계산한다고 하고 쉬운 계산이니까 자, 여기 넣어 봅시다. 그러면 A가 2 마이너스 4, 4, 4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이게 B. 이렇게 해서 결과는 어쨌든 이렇게 나올 거예요. 12, 20, 14라는 방향이 나올 거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자, A 방향으로 우리가 이 네 손가락을 이렇게 놓고 B 방향으로 돌렸을 때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A 클로스 B 벡터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A 클로스 B의 성질이 뭐였냐? 이렇게 A라는 벡터에도 수직이고 B라는 벡터에도 수직인 이런 벡터가 결국 A 클로스 B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따라서 우리 이제 평면의 방정식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를 다 만족시킨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평면을 결정하는 것은 요소들을 다 구해 놨어요. 맞죠? 자, 평면의 수직인 벡터가 누구다 결국에는 평면 위에 있는 두 벡터를 이용해서 외적을 했더니만 A 벡터에도 수직이고 B 벡터에도 수직인 벡터가 A 클로스 B 벡터니까 이 A 클로스 B 벡터가 사실은 평면의 법선 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법선 벡터라 함은 평면의 어떤 점에서부터 수직인 이런 벡터를 법선 벡터, 노멀 벡터라고 하는데 그림에서도 보면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죠. A 클로스 B는 그쵸. PR 벡터라고 하는 평면 위에 있는 어떤 벡터, 즉 어떤 직선이라고 봐도 PR이라고 하는 직선 위에서도 수직이고 PQ라고 하는 직선을 생각하면 PQ 직선 위에서도 수직이니까 이 A 클로스 B 벡터가 결국에는 평면의 노멀 벡터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적을 통해서 방향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식을 한번 보세요. 자, A와 B와 C가 뭐다? 방향수다. 즉 법선 벡터의 성분을 순서대로 쓴 거예요. A, B, C. 그리고 X0, Y0, G0는 뭐다? 평면 위의 점이다. 그러니까 평면 위에 어떤 점을 넣어도 상관없어요. 순서만 맞춰서 X0, Y0, G0, 즉 X, Y, G 순서대로. 자, 그래서 방향수 쓰고 12, 20, 14 그리고 여기에는 뭘 곱하냐면 x 마이너스 지나는 점, y 마이너스 지나는 점, g 마이너스 지나는 점은 0 이렇게 더해주고 연결. 그러면 자 여기 지나는 점 누구 할까요? P 써도 되고요. Q 써도 되고 R 쓰셔도 돼요. 지나는 점이니까 평면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저는 Q를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뭐 P 써도 되고 R 써도 돼요. Q를 쓰면 3, 마이너스 1, 6 순서로 3,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6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써도 되고 P라고 하는 점 1, 3, 2 순서로 넣으셔도 되고요. 5, 2, 0 순서대로 쓰셔도 돼요. 이것이 바로 A번의 정답이 된다. 평면의 방정식이고 자 B번에 보시면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주어진 직선이 평면 4x 더하기 5y-2g는 18과 만나는 점을 구하라. 무슨 문제죠? 교점 구하는 문제예요. 자, 매개 변수 방정식이라 함은 t 또는 어떤 실수의 형태. 우리가 지금
t라고 하는 문자로 B번에서 썼고 우리가 유도할 때도 t라는 문자를 계속 써왔는데 여러분 마음이죠. s 쓰셔도 되고요. 뭐 j를 쓰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다만 표현해 주면 무엇이다라고 설명을 해 준다면. 자, 여기서는 매개 변수 방정식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이렇게 식을 봤을 때 이거 직선이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B번에 지금 이 부분 직선인 거 보이죠? 매개 변수 방정식의 형태다. 자, 그리고 주어진 직선이 자, 이렇게 주어진 직선이 이렇게 뭐 존재하겠죠. 이 직선이 어떤 평면이 있어서 평면이 있으면 직선과 평면이 만나면 점이 있잖아요. 그쵸? 이 직선이 이렇게 뚫고서 이 평면을 뚫고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점이 되는 거죠. 그 점을 우리가 교점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교점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도 얘기했던 거고 그리고 교점이라 하면 만나는 거기 때문에 대입하면 되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B번에서 보면 X에다가 아래 평면식 넣어주고 그리고 Y에다가 넣어주고 G에도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평면의 방정식 4X 더하기 5Y 마이너스 2G는 18이다. 이런 평면의 방정식에다가 지금 주어진 x랑 y랑 g를 넣어주면 돼요. 자, x가 2 더하기 3t, y는 마이너스 4t, g는 5 더하기 t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렇게 전개해보면 8 더하기 12t, 마이너스 20t,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t는 18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12t, 마이너스 20t, 마이너스 2t를 다 연산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10t인가요? 그리고 숫자 8을 이쪽으로 넘기면 10이 돼서 t는 여기 10, 마이너스 10도 있군요. 그러면 이걸 넘겨주면 얼마가 되죠? 최종? 28에서 8을 빼니까 20이 되네요. 자, 그래서 t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t가 마이너스 2일 때 저 매개 변수 방정식에다 넣어주면 그 교점이 하나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매개 변수 방정식에서의 t는 뭐다? 실수 범위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t든 t를 여러 개를 생각했다는 거고 직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교점을 구하는 문제였고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보니까 t가 마이너스 2가 나왔는데 그 얘기인 즉슨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표현된 직선에다가 t를 마이너스 2를 다시 대입을 해보면 x는 2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4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4 곱하기 t니까 8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g는 5 더하기 t니까 5 더하기 마이너스 2에서 3. 따라서 이렇게 x, y, g를 하나의 페어로 본다면 이것이 하나의 점이 되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교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 8, 3이라는 하나의 점. 이게 바로 주어진 직선과 평면이 만나는 점이 된다. 자,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